이제 활동비. 제가 보면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정산을 이렇게 상시를 하다 보면 건이 있는데 한 70%는 활동비인 것 같아요. 막 3만 원, 4만 원, 2만 원, 5만 원 계속 출장비, 회의비, 출장비, 회의비. 특히 출장비 올려놓으시면 사실 저 상시 점검할 때 약간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쓰셨을 거니까 저희가 내부 규정을 보고서 아유 교통비는 3만 원이네, 일비는 2만 원이네 이거를 한번 다 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대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되게 예민해지고 쓰시는 거의 대부분 건수로 보았을 때는 활동비가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활동비는 쓸 수 있는 항목도 엄청 많잖아요. 뭐 보통 알고 있는 게 회의비, 출장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이것도 가끔 많이 쓰시고, 연구실 운영비도 요즘 많이 쓰시는 거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활동비는 그런 것 같아요. 인건비는 인건비 팍, 장비는 팍, 뭔지 아는데, 근데 연구에 썼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때 쓰는 게 활동비고, 심지어 활동비 항목 중에 그 밖의 비용도 있어요. 연구에는 썼는데 아무리 찾아도 카테고리를 못 하겠어. 그럼 그 밖의 비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 시간이 활동비가 양이 좀 많고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활동비 한 중간 정도 하다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여기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연구 활동비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 그냥 익셉트라, 그냥 기타 등등. 연구 활동에는 썼는데 뭐 인건비 아니고 장비 아니고 재료 아니고 그런 게 활동비 같고, 활동비는 가끔씩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실수로 출장비를 회의비로 올렸어요. 그럼 다시 취소하고 다시 올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활동비는 사실 그 비목간에 바꾸는 거는 통보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 올리셨어요? 활동비 카테고리 안에 쓰신 거죠? 그럼 괜찮으세요. 뭐 출장비, 회의비로 쓰셔도 되고, 뭐 외부 전문기술 활용처 그 카테고리를 조금 혼용해서 쓰셔도 저희가 그건 불인정이 안 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볼 때 막 출장비 썼다고 해놓고 갑자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나오면 좀 이상하고, 심지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저희가 그거 나중에 합쳐서 아까 직접비 40% 넘는지 봐야 되는데 출장비에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섞여 있고 하면 그거 막 비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 봐서 다 합쳐서 40% 넘는지 봐야 되고 하니까 힘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조금 비목, 여기 사용 용도 잘못 써도 취소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활동비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회의비가 작년 12월 1일에 대변역이 한번 있었죠. 12월 1일 이후로 회의비를 쓰셨던 기관들은 아마 나쁘게 시쳇말로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원래 2023년 말에 그 사용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우선 회의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회의비는 뭐 식비라고 알고 계신데 식비 당연히 회의하시면서 쓰실 수 있고, 뭐 세미나 하시면서 세미나 개최하시면 이런 장소 빌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회의비로 쓰실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식비로 쓰실 거예요. 근데 작년 2023년 말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바뀌면서 이 말이 들어갔어요. 식비를 회의비로 쓸 수 없대요. 뭐야, 회의비 식비 쓰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단서를 넣었어요. 사전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요게 법이 개정이 되고 정말 많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계법인도 멘붕, 시쳇말로. 도대체 사전 결제가 뭐야? 언제까지 받으라는 거야? 뭐 다 받아? 나 시스템 없는 회사도 다 받으라고 해? 정말 많은 그 질의와 내용이 들어와서 그거를 원래 2024년부터 했어야 됐는데 12월 1일로 심지어 부칙을 바꿔서 좀 늦게 시작하기로 바꿨어요. 12월 1일까지 약간 계도 기간을 두고 좀 늦게 시작한다고 바꾸면서 그 사이에 그 사용기준 만드는 부서는 과기부거든요. 과기부에서 회계법인한테 공고를 하나 썼어요. 사용기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회의비.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세요라고 저희 회계법인한테 내부 결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려줬어요. 제가 좀 들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우선 내용을 제가 내부 결제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부 결제 요건이 있어요. 내부 결제는 결제 문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쓰래요. 회의 목적, 장소,
내용, 그리고 참석자까지 쓰래요. 근데 제가 이걸 읽어봤을 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금액은 없더라고요. 금액은 안 내는 게 맞지 사실. 그건 너무하잖아요. 회비 얼마 쓸 줄 알아요. 금액은 없는데 참석자 수는 쓰래요.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결제를 받아야 돼요? 내부 전자 시스템을 갖추어서 받으래요. 근데 너무 영세한 기관은 내부 결제 시스템 없을 수 있죠. 그런 기관에 한해서 수기 결제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네.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필수 조건이에요. 원래 활동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재료비, 장비비, 활동비는 연구 책임자 발의가 원래 필수였는데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받으래요. 근데 발의가 그럼 그 사람이 다 기한을 해야 돼? 요거는 아니에요. 연구 책임자가 다른 사람이 기한한 걸 결제 라인 정도에는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한을 했어요. 회의하기 전에. 근데 최종 승인권자가 출장 가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날 회의 못해요? 그건 아니에요. 사후 결제도 인정을 해줘요. 기한은 먼저 하세요. 회의하기 전에. 하지만 사후에 결제되어도 승인된 걸로 인정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결제는 언제까지 받는 게 사전인가요? 사전의 시점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회의 시작하고 실제 사용하는 카드 결제 시점 중에 늦은 시간까지는 받으래요. 회의하고 밥 먹으세요? 밥 먹기 전까지는 결제 받으세요. 근데 만약에 회의 시작 전에 먼저 결제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점 전까지 받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을 어렵게 썼는데 결제 전까지 받으라는 말이에요. 네. 회의하고 밥 먹으세요? 밥 먹기 전까지 결제 받으세요. 밥 먹고 회의하세요? 그럼 밥 먹기 전에 사전 결제 받아 놓으세요. 결국에는 쓰기 전까지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3명이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저쪽 수행기관에서 1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그러면 결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 결제 문서를 수정해 주세요. 내부 결제 문서 수정하는 것보다 회의록 반영하는 게 사실 실무적으로는 편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반영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회의를 하는데 다과만 먹는 회의예요. 뭐 음료수만 먹어요. 생수만 먹어요. 그러면 사전 결제 대상은 아니에요. 밥을 드세요? 그건 결제 대상이세요. 하지만 간단하게 하는 회의라서 생수 먹고 음료수만 드세요? 그러면 사전 결제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12월 1일, 작년 12월 1일부터는 요 요건을 준수하셔서 내부 결제를 받으셔야지. 잔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해야지 사전 결제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좀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회의비의 중요한 두 번째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했을 때는 식비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속된 자라는 게 주관기관이 공동하고 하세요.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이때는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혼자서 회의해요. 주관 단독으로 회의하세요. 그때는 식비 쓰실 수 없으십니다. 근데 여기에 식비를 쓸 수 없다는 거지, 단독으로 하셔도 세미나 개최비에서 뭐 이런 거 빌리거나 이런 건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식비는 단독으로 하시면 쓰실 수 없으십니다. 네, 회의비에서 불인정 많이 나오는 게 사전 결제 없는 거, 그 단독으로만 하신 거. 주관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건 단독 아닙니다. 그건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자체 기준, 만약에 회의비 자체 기준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3만 원이었다가 요즘에 한 5만 원으로 올리는 추세더라고요. 그냥 만약에 자체 기준이 없으면 그냥 사회 통념상 그 타당한 금액 쓰시면 되고, 대학 같은 경우나 일부 출연형 같은 경우에 자체 기준 있는 회의 기관도 있으세요. 내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한 5만 원이 대세인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정산을 하시고 저한테 리뷰를 이렇게 올리는데, 식비를 불인정을 해서 저한테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회의록도 다 있고 내부 결제도 다 받았고 사람도 외부 참여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불인정을 했나를 한참을 봤더니 이해가 갔어요. 메뉴에 어린이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집 근처에서 자꾸 한 2명이 먹는데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러면
저희도 이거 사실 의심만 드는 거지, 아니 둘이서 다 뭐 대식가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아, 이거 진짜 몇 명이서 하셨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막 써오다가 자기가 봐도 너무 많아. 그럼 포기하세요. 소명을 하다가 저희한테 불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서로 소명 받다가 서로 그쪽은 불인정, 자기는 불인정 인정 못하겠다고 우리 불인정이라고 하면 저희는 불인정이라고 하고 나중에 전문기관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본인이 보기에도 그 이의 신청에서 요거를 가지고 따지기에는 본인이 보기에도 힘들 거예요. 어린이 메뉴 있고 막 맨날 집 근처에서 드시고 막 20만 원, 30만 원 드시면 규정에 어긋난 건 없는 건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이의 신청 가서 그게 받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본인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기관은 제가 작년에 불인정을 했는데 보통 회의비를 올릴 때 본인 기관만 올리지 못하니까 공동기관 사람을 시체 말로 가라로 해서 올리세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A라는 기관도 저 사람을 거짓말로 해서 올려놨고 B관도 주관기관 사람을 갑자기 올려놨어요. 서로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회의비 올리면서. 그러면 같은 시간에 그 사람은 2번 회의를 했다는 말인데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회계사들이 엑셀을 참 잘해요. 회의비를 쫙 다운받고 엑셀로 회의비를 필터를 막 피벗을 걸면서 같은 날 같은 날짜에 회의를 한 걸 막 다 찾아서 딱 소명을 보내요. 그럼 이제 그 두 기관이 전화를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하고 이건 니네가 하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두 건 그렇게 하는 건 저희도 좀 심정으로 이해 가는데 회의비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명동에서 하면서 롯데호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장비로 이제 넘어갈게요. 회의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부결제문서 단독으로만 하는 회의는 쓸 수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출장비예요. 출장비는 기본적으로 참여연구원에 등록되어 있으셔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정이 참 많이 나세요. 출장을 가다 보면 김대리 같이 가, 김 부장 같이 가자. 그래서 갑자기 3명이 가는데 알고 보니 참여연구원은 2명만 돼 있고 부장님은 참여연구원 아니셨어요. 그러면 출장비 3명 올리면 저희가 출장비 볼 때 처음으로 하는 게 참여연구원 명단 열어놓고 출장비 증빙을 보거든요. 참여연구원에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출장비 쓰실 수 없으십니다. 참여연구원에 등록된 분들만 쓰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 부장님이 따라가는데 참여연구원 등록 안 돼 있으시면 부장님 회의비는 연구비로 쓰실 수 없는 거 알고 가시는 거죠로 한번 물어보세요.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연구비로 쓰지 마시고 자체 비용으로 쓰는 건 저희가 절대 터치 안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조금 수행기간과 악유가 있었던 게 하나가 매일 출장을 가세요. 동일한 장소로. 거기에 출장 신청서 다 있으세요. 증빙 다 있어요. 근데 매일 저렇게 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출장과 연구 관련성을 소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서 저희한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전문기관에 전화를 했어요. 너무하는 것 같대요. 회계법인이. 아니 자기 증빙 다 올렸는데 그러면 모든 출장권에 대해서 내가 가서 뭐 했는지를 거기다 쓰라는 거니에요. 저희도 웬만하면은 당연히 출장 가셨다고 믿고 하는데 매일 똑같은 날짜에 일비 5만 원씩 받아가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소명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장 신청서에 웬만큼 쓰시고 매일 갈 수 있죠. 매일 갔다 왔다고 진짜 하고 소명해 주시면 되는데 아닌 출장 갔다고 하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개정사항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자체 규정, 여비 규정 있으시면 여비 규정에 따라서 출장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규정이 있으니까 둘 중에 원래는 큰 걸로 할 수 있었는데 선택하는 걸로 바꿨어요. 좀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자기네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크다고 더 쓰면 내가 할 때마다 공무원이 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원 규정과 자체 규정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안 하셔야 돼요. 이번 갈 때는 공무원, 비번 갈 때는 자체 규정 이렇게는 하시지 말고 만약에 자체 규정 하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자체 규정으로
쭉 하시고, 공무원 규정 하시기도 선택하셨으면 공무원 규정으로 선택하셔서 출장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비는 증빙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국외 출장비는 증빙이 하나 더 있는데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연구 책임자의 결재가 있으신 상태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국외 출장비는 금액이 보통 커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국내 출장처럼 출장 계획서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장 결과 보고서 연구 책임자 그 결제 받으신 걸로 올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저희가 요청을 드려요. 그거는 그걸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보딩 패스가 있으시면 보딩 패스는 들어가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보딩 패스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근데 아마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 좀 발급받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국외 출장은 증빙 2개가 더 있다.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출입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출장비에서 저희가 유류비를 요즘에 많이 쓰세요. 뭐 자차로 갔다 오시고 본인 여비 규정에 실비로 교통비는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주유소 영수증 뭐 이렇게 5만 원, 뭐 7만 원 이거를 저희한테 세금 신용카드 영수증 제출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5만 원을 가지고 저희는 정산을 할 수 없는 게, 아니 한 20만 원 긁었는데 서울에서 대전 갔는데 유류비 그 신용카드 영수증 20만 원 썼다고 저희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그거 아시고 요즘에는 뭐 네이버에 그 지도랑 뭐 유류비 뭐 자기네들 뭐 정해준 데도 있어요. 뭐 1kg당 1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 없이 뭐 오핀에 들어가서 그때 유류 단가 계산을 해서 계산해서 요즘에는 많이 주세요. 근데 저희가 받기에 뭐 대장 갔다 오는데 뭐 4, 5만 원 주유비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소명 많이 안 드리는데, 너무 많이 쓰시면 저희가 소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유비 산출 내역 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만약에 너무 과하게 쓰시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썼는지 산출 내역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산 때 한 막 3-4건 몰아서 달라고 하면 갑자기 연구 책임자님 전화 2번 받았어요. 아니 지금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거 네이버 캡처 언제 하냐고, 지도 언제 하냐고 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초과해서 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연구 인력 지원비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 인력 지원비는 그런 거예요. 요까지만 하고서 저희 밥 먹으러 갈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학회, 교육받는 거. 요런 거 쓰실 때 연구 인력 지원비예요.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 그 학회에 가는 게 필요하세요. 갔다 오시고 학회비 연구 인력 지원비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는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세요. 그럼 연구 인력 지원비 쓰시고 이걸 하면 되는데, 요거도 가끔씩 참여 연구원이 아닌 분들이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불인정 납니다. 참여 연구원만 쓸 수 있는 게 연구 인력 지원비예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불인정을 하나 했던 게, 무슨 교육을 들었는데 토익을 들으셨어요. 이게 저는 과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 진짜 토익이 이 과제와 그렇게 무슨 해외 나가는 과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제와 관련 있는 교육 들으시고요. 과제와 관련 있는 학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협약을 하다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같이 협약하셨을 텐데, 한 2단계가 뭐 내년 1월에 신청하는데, 뭐 1단계 말에 뭐 등록하라고 하게 되면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단계별로 끊어서 써야 되는데, 학회는 2월인데 돈은 2단계인데 1단계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2단계 가는 학회는 2단계 비용으로 쓰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1단계 때 돈 낼 때 그냥 뭐 연구비 카드든 법인카드든 쓰시고 2단계 때 그거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1단계 예산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요게 은근히 많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불인정이에요. 왜냐하면 단계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회는 2단계 가셨으니까 2단계 비용으로 쓰셔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 불인정할 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을 말씀드리면 2단계 때 가셔야 되는 학회는 먼저 결제해 주시고 해놓은 그 영수증 가지고 2단계 때 흡수하셔서 쓰셔도 되니까 1단계 때 결제는 하시되 1단계 연구비로 쓰지 마시고 2단계 연구비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